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법 226페이지 저음유권부터 가겠습니다. 11월, 12월은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11월, 12월이 끝나면 이 기초 입문서 대신에 이제 1월 달부터는 기본서가 나옵니다. 기본서는 양이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상세하게 나올 것이고 지금은 큰 흐름만 파악하세요.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들리시고 안 들리면 그냥 이렇게 패스하세요. 뭐 책에다 막 적고 뭐 하고 뭐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돼요. 네, 조급한 자는 나중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점유권이란 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 편 물건은, 그죠? 물건은, 네, 민법전의 물건은, 자, 8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편의 채권의 계약은, 자, 2편 물건의 물건 종류는 8개고, 3편 채권의 계약은 15개가 있었다. 그죠? 이것만 알아도 된 거예요. 2편 물건. 그래서 민법은 815다. 그죠? 815. 자, 그럼 8개 물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뭐 있었을까요? 네, 점유권이었습니다. 점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권리를 우리가 A라고 표현합시다. A. A가 뭐였을까? A가. 자, A가 뭐였을까? 즉, 소유권, 지지전, 유질전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 A.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이었습니다.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묶어서 B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B는 다시 소유권의 사용, 수익해서 네, C하고 D로 나누죠. 네, C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지지전이었었네요. 3, 4, 5, 지지전. 자, D는 6, 7, 8. 네, 유질저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세트 명칭이 뭘까 한번 보세요. 세트 명칭이. 네, 이 A가 뭐냐면 본권이었다는 사실이죠. 본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권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실상 지배하는 거. 네,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네, 인정하는 권리가 바로 뭐다? 네, 요거 점유권입니다. 사실상 지배가 점유입니다. 자, 그렇단다면 이 사실상 지배 여기서 끝냈다면 여기가 점유권이 되는데 사실상 지배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들어가면 네, 그것이 바로 뭐다? 네, 여기 본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점유, 요건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실상 지배, 여기서 끝났으면 점유권인데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거는 본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죠. 짧게 줄이면 네, 점유할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점유할 권리. 그게 바로 뭐다? 본권. 그래서 점유할 권리를 점유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뭔 소리냐 하면은 자 보세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구별해야 되는데 보통은 갑이 무슨 권도 있고요. 네, 보통 갑은
이렇게 소유권, 점유권 다 갖고 있지요. 그죠? 여기 써볼까요? 소유자는 당연히 무슨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무슨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약에 훔쳐가게 되면, 도둑이 훔쳐가게 되면, 네, 소유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사실상 지배는 도둑이 해요. 따라서 도둑이 무슨권이 있고 점유권은 있죠. 그러나 도인은 무슨권은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유권하고 본권이 들어가면 보통은 본권을 갖고 있으면서 점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점유권은 본권 없이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본권은 점유권 없이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자하고 도둑을 한번 잘 기억하신다면 이 점유권 얘기가 딱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게 점유제도의 의의입니다. 무슨 제도요? 점유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와 다른 게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뭐가 있으면, 지배가 있으면 무슨권이 있고요. 네, 점유권이 있고요. 사실상 지배가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점유권의 예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점의 주인이 있고요. 그 밑에 알바생이 있어요. 알바생. 또 집 주인이 있습니다. 또 일하러 오신 가사 도우미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종 관계 있습니다. 명령, 복종. 여기는 지시를 내리고, 이쪽은 지시를 뭐 하는 경우요? 받죠.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 내리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 이 알바생, 가사 도우미는 현재 뭐를 하고 있어도, 네,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도 이런 자한테는 점유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점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명칭을 갖다가 이런 주인, 집주인을 점유주라고 해요. 점유주. 주인이란 얘기고요. 이런 자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자는 글자 그대로 점유자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가 있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점유권 기초로 하는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204조, 205조, 206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방해 제거, 점유물 방해 예방,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점유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주인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또 이런 사람들은 점유 보호 청구권, 네,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B씨는 사실은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다만 주인을 위해서 혹시 누가 물건을 훔쳐가게 되면 훔쳐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제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자력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BC를 할 필요 없겠네요.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주인을 위해서 자력구제는 인정할 정도. 자, 이게 보조저가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주인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어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 임대차 했다고 봅시다. 소유자, 임대차. 그러면 소유자는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을한테 임대하게 되면 을은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유가 임차인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갑은 을한테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는 하지 않지만 점유는 하지 않지만 언젠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우리가 간접 점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 현재 뭐 하지 않지만 점유를 하지 않지만 점유를 인정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을 인정한다. 물론 대내 관계, 대외 관계 복잡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황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자, 그런데 간접 점유는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점유보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야기죠. 물론 을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1월달 가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접점유자는 당연히 204, 205, 206조 행사할 수 있고 점유보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야기 되는 거죠. 점유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통설적 견해입니다. 두 가지 비교하세요. 점유권에 의해서 무슨 자하고 점유보조자하고 무슨 자하고 점유보조자하고 간접점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간접점유는 점유가 있다. 그래서 간접점유 두 가지 딱 비교하면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상속인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자, 갑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도 돼 있고 등기돼 있고요. 또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주도에 삽니다. 제주도에. 자, 이분이 사망했어요. 사망이 있게 되면 좋든 싫든 말없이 가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야기예요. 상속인 을은 서울에 삽니다. 소유권은 언제 넘어갈까요? 소유권 기억나세요? 상수형 경기 187조 기억나세요? 상수형 경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러니까 상속은 자동 취득하는 겁니다. 무슨 취득이요? 사망과 동시에 뭐한다? 자동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 아니고요. 등기 취득이 아니죠. 그러면 점유는 언제 넘어갈까요? 이것도요. 상속도요. 자동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현재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을은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간다 이야기야. 상속 나오면 DNA가 뭐다?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따라서 상속인은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전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점유권의 뭐다? 예외다. 이렇게 해서
책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단락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로 갑니다. 네, 점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가장 큰 거 두 가지 지금 책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사를 가지고 소의 의사가 자 있으면 자주 점유라 하고요. 소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 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자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자주, 그렇지 않은 게 뭐다? 타주. 그러면 이 자주 타주를 도대체 왜 구별하느냐 이야기예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Why? 왜 구별하느냐 이야기예요. 네, 자 여기에는 요걸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의 토지에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깃발 꽂고 점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을이 점유를 해서 짝짝짝짝짝짝 해가지고 이 점유가 만약에 20년이 됐다면, 몇 년 됐다면 20년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등기를 쳐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완성됐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런데 이제 점유할 때 조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청원해야 되고 공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 의사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소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을은 소유 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주 타주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걸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주관적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만약에 지금 갑과 을이 임대차 해서 을이 꼬박꼬박 차임을 지급하면서 점유하다가 20년 됐을 때 취득시효 내 마음속에 소유사가 있었다 주장하더라도 이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있는 것은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임대차 해서 차임을 줬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소유사가 없는 타주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아무리 주관적으로 마음속에 소유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가장 포인트는 바로 뭐다? 네, 점유 취득시효에서 아주 키워드가 된다 그 얘기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지 확실하지가 않다면 네, 법 조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네,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그래서 추정되는 게 점유자한테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주 타주할 때는 점유 취득시효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매매를 통해서 만약에 매수인이 만약에 점유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무슨 점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주 점유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등기 안 하고 점유했다면 소유의사가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임대차 해서 임차인이 만약에 점유를 하게 되면 이건 객관적으로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고 점유해서 20년 지났으면 점유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은 자주가 아니고 모임으로 타주이기 때문에 네, 점유 취득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 네, 이 자주 타주할 때는 요거 제목을 꼭 좀 하나 기억하세요. 점유 무슨 시효 취득세에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책에서는 타주 점유 예를 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좋겠죠. 네,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 취득할 때 네, 타인 토지 사용권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 네, 이전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등기 점유하더라도 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에요. 신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자, 그런 것들이 판례의 태도다라고 하나 거기다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습니다. 선의, 악의. 이건 본권 있다라고 오신하는 경우고요. 이건 본권 없음을 알면서, 선의는 본권 있다고 오신하는 점이고, 악의는 본권 없음을 뭐요? 없음을 없다는 것을 네,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것을 네, 악의라고 합니다. 역시 선의 악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네, 불분명하면 네, 일단 점유자는 유리한 거니까 네, 선의는 뭐가 된다? 네, 추정된다. 자, 그래서 추정되면 좋은 게 뭐죠? 추정되면 네, 입증 면제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네, 문 밖 아니라고 떠드는 그대가 입증할 것. 그러니까 여기도 자주 점유가 추정됐고 선의도 추정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에서 점유 종류는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 뭐가 있다? 종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알아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자 가시면 종류 끝나고 나서는 것이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죠. 네,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합니다. 네, 점유권의 효력이 들어갑니다. 네, 책자 230페이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네, 추정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점유의 태양이 있어요.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이에요. 네,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면 197조 1항에서 네, 소유 의사가 추정되고 또 평원도 추정되고 공연도 추정되고 선의도 추정이 됩니다. 추정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딱 하나 없는 것 기억하세요. 점유의 추정에서 딱 하나 없는 것 네, 그게 바로 무과실입니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아니라고 떠드는 자. 추정 안 되면 누가 입증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자, 그게 197조 1항에서 나오고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선의로 점유하다가 네, 본권의 소가 제기가 됩니다. 본권의 소가 제기가 돼서 결국은 깨집니다. 패소했습니다. 자, 이때 요 사이는 당연히 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다음 패소한 그때부터 당연히 이거 뭐가 될 것이다. 악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제기부터 패소할 때까지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건의 소가 제기가 되면 선의로 점했던 사람이 내가 선의가 아니라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선의로 점유하다가 갑자기 본권이 너한테 없다.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럼 내가 선의가 아니란가? 이렇게 의심을 품죠. 그럼 방금 전에 이 선이 악일 때 본권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다음에 의심을 품으면서란 말 했었죠. 네, 그래서 법조문에서도 요 사이를 선의로 볼 건지 악의로 볼 건지 여기에 고민스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의심 품는 순간 악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의가 아니에요. 소 제기부터 패소할 때까지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악입니다. 그래서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 제기 시부터 악이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7조에서 1항하고 2항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점유의 모습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유 계속이에요. 점유 계속 추정.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잠깐 읽어볼게요. 방금 전에 여기서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그죠? 네, 20년 점유 무슨 의사? 쇠의사가 있었다, 평온했다, 공연했다. 그러면 시작 연도 자 시작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자 90년 전후 양쪽 점유를 했다면 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내가 점유했다는 사실을 일일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뒤 점유 사실이 있다면 점유 계속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아니라고 떠드는 누가 갑. 그러니까 을은 일일이 입증할 책임이 없다. 네, 그것이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점유 취득시효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적법 추정이 있습니다. 자, 조문에서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가 있으면 권리가 그죠?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점유 추정력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점유 추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권리 중에서 대표가 무슨 권일까요? 네, 보통 점유하면 소유라고 추정해도 이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갖다가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200조는
동산에다가 쓰는 얘기지 부동산 쓰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점유자한테 소유자가 추정하면 안 되고, 부동산은 등기된 자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야지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알리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 알리는 거지 점유를 통해서 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공시는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을 쓰면 안 되고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기 추정력하고 이 점유 추정력 가지고 한 번쯤 거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점유에 추정되는 것들을 갖다가 본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2번이에요.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관계예요. 네,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갑이 등기가 돼 있다. 네, 근데 이제 을이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갑은 을은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이 갑을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코틴 살인 사건. 참 엄청난 일이죠. 니코틴으로 중독시켜 가지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 가지고 지가 무슨 등기 받은 거예요? 상속 등기.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는 병한테, 그죠? 매매를 통해서 병한테 등기하고 등기를 넘겨주고 점유도 넘겨준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을은 사람을 주기 때문에 상속권이 박탈합니다.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에 유일한 조카 A가 있었다 이야기야. 조카가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 살인자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 이 사람은 등기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그럼 A는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효 등기이므로 당신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즉, 이 등기라는 공시를 신뢰했어도 힘을 안 실어준다. 즉, 이게 꽝이면 당신이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뭐다? 꽝이다. 네, 이게 우리의 법 태도예요. 그래서 A가 웃고 병은 졸지에 슬퍼진다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청천벽력이죠. 그럼 이제 A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A가 보세요. A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죠? 소유자로서 뭐냐? 이제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 입장에서?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내놔라 이런 얘기겠죠. 회복자는 두 가지 공격합니다. 여기 등기와 점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 하라? 등기를 지워라. 등기 지워라. 두 번째는요. 점유를 내놔라. 이렇게 공격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등기를 지어라는 얘기는 소유자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214조에 해당이 됩니다.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는 213조로서 이건 소유물 반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등기 지워 점유 내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지워주기가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등기를 지워달라. 이게 뭐냐면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말소 등기 청구권. 자, 요거는 점유를 내놔라.
더 이상 너는 본권이 없으니까. 그럼 과연 병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너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A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요. 무슨 소를 제기할까요? 네, 본권 대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져보자. 그래서 본권의 소를 딱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점유하다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패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태까지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뭐로 점유했어요? 선의로 점유했다 이야기죠. 선의로 여기 점유했었어요. 선의. 게다가 소가 제기가 되면 의심을 품는 순간부터 이쪽이 뭐가 돼버려요? 악의가 되죠. 그러니까 패소 그때부터 악의가 아니고 소 제기 시부터 악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왜 따지느냐? 다른 건 아니고요. 병이 혹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원물이 됩니다. 원물. 이 아파트를 혹시 정한테 임대하게 되면 정은 차임을 주거든요. 차임. 이 차임이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물에서 나오는 과실, 차임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차임 받은 게 차임이 1,000만 원이었고 혹시 여기서 받은 차임이 2,000만 원이었다 한다면 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이 취득한 과실을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미안하지만 받아놨던 이 차임을 악의이기 때문에 악의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악의는 뭘 하지 않는다?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악의는 취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받은 차임이 있다면 당연히 이 차임도 무슨 취득이 없으니까 과실 취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 제기되기 전까지만 과실 취득권이 있고 이 소 제기된 이후의 과실은 전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악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이 201조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냐면 이제 점유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점유를 뭐 했을 때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냥 돌려줄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뭐 하면서 점유를 하면서 자 점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점유를 하면서 이 아파트에다가 혹시 들어간 비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면서 점유를 하면서 혹시 들어간 비용들이 있다 한다면 그죠? 무슨 비용이 있을까요? 자, 달라고 했을 때 자, 현상 유지 그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밑에 거 지울게요. 어차피 지은 거니까. 자, 점유를 하면서 이 아파트 관련돼서 자, 현상 보존에 들어간 비용, 보존. 이 보존에 들어가면 필요비라고 해요. 필요비. 그 다음에 계량 비용이 있어요. 계량 비용. 그걸 유익비라고 그래요. 유익비. 그래서 이 필요비 유익비를 그러면 돌려주세요. 네, 상환 채권이 발생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환을 요구할 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셨습니까? 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네, 비용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언제? 반환 요구 시. 그래서 가끔 필요비를 지출 즉시 달라는 말은 있을 수 없고요. 유익비도 지출 즉시 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지금 큰 흐름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서 201조에서 과실 취득 관련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는 과실을 뭐 할 수 있고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악의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할 수 없죠. 본권 있다고 오신한 선의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취득한 과실은 부당 이득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 악의라 한다면은 취득한 과실을 다 반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02조입니다. 이거는 혹시 점유물을 멸실했거나 혹시 훼손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멸실 훼손 관련돼서는 소유가 의사가 있었던 자주 점유는 그죠? 자, 선의일 때는 현, 전, 이익 배상하면 되도록 돼 있고, 자, 악의로 점했던 사람은 전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 만약에 타주 점이었다면 어차피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사람은 자, 그 임대차가 몰랐든 알았든 이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전배상. 그래서 멸실 훼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주 타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203조예요. 203조. 자, 203조는 비용 상한 청구권. 조문을 철저히 분석할 것. 그럼 잘 보시면 여기는 선의 악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타주는 선악 차이가 없지만 자주는 선의 악에 따라 차이가 있죠. 구별 실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용 상한 청구는 특징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뭐한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조문을 천천히 분석해 볼게요. 203조 1항은 현상 유지, 보존입니다. 필요비. 첫 번째, 필요비, 요거는 즉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까 했어요. 즉시가 아니에요. 반환 시 요구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이 혹시 과실을 만약에 취득했다면 조문에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3조 1항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203조 2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도 지출 즉시 달라는 말 할 수가 없고요. 반환을 요구할 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액 증가가 현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가액 증가 현저는 필요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유익비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그 다음에 청구를 하죠. 점유자가 유익비 달라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죠? 청구할 때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증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되면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선택은 네, 청구한 점유자가 한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누가 한다? 네, 회복자가 하도록 돼 있다는 거. 203조는요. 시험에 꼭 나오는 조문이니까 모의고사 때 아주 잘 내요. 잘 분석하셔야 돼요.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환 기간 연장은 네,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만 관련돼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3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1조, 202조, 203조, 특히 몇 조? 203조는 뭐뭐 불문, 선악 불문이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점유보호 청구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204조하고 204조는 점유물에 반한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점유물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가 있어요. 방해 제거 205조.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예방이 있습니다. 방해 예방. 네, 이 방해 예방 나올 때는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방해 예방 또는 네, 손해배상의 담보. 항상 같이 기억하세요. 방해 예방이 나오면 또는 앞에 것 또는 뒤에 거 선택해서 청구하는 거. 자, 점유청구권에서는 포인트는 204조예요. 204조도 항이 3개가 있습니다. 1항. 네, 침탈일 때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침탈. 그래서 사기는 침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는 침탈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갑이 자, 을하고 계약해서 을이 갑을 사기쳤다. 사기쳐가지고 갑이 점유를 이렇게 을한테 이전해 준 것은 을이 갑의 점유를 침탈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오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를 행사할 수 없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213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안 되지만 이거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훔쳐갔다면 도둑은 침탈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도둑한테는 점유물 반환도 좋고 소유물 반환도 좋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침탈자 연결된 제 사람이 포괄승계인이라면 포괄승계인은 선이든 악이든 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침탈자 연결된 자가 이게 특별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일 때는 네, 선의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고 선의한테는 204조를 행사할 수가 없고 악의인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04조 사망에서 침탈 당하려면부터
1년 내 행사할 것. 이 1년은 출소 기간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재판 외에는 안 되고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보다는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네, 요게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중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점유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 가도록 하겠습니다.